네, 연예계에서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밤새 사실 안녕하지 못한 그러한 정말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호가 이 거함이 지금 그동안 잘 왔다가 지금 엄청난 쓰나미를 맞아서 지금 막 휘청거리고 있고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곧 침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그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 정말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정말 최대 위기다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밤에 11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발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다들 놀랐고 사실 이거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실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제 국회에 모여서 실제 이제 190명이 모여서 이 계엄은 무효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 의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 오늘 새벽에 발동한 지 6시간 만에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 만에 끝날 그러한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 정치 그런 어떤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또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어떤 정당의 편에 서서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특별히 이게 오늘 당장 시황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경제에 이제 발목을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해프닝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발칵 뒤집혀 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란죄라든가 등등의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실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즉각 사퇴해라 빠르면 오늘 당장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런 보도도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또 아니면 국회로 또 아니면 용산으로 몰려서 대통령의 어떤 사퇴를 요구하는 아니면 또 탄핵을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시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의 그런 어떤 전국이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밤에 환율이 1446원까지 막 치솟고 또 코인은 이제 24시간 막 계속 거래가 되니까요. 코인은 한때 반토막까지 났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령이 해지됐다. 이렇게 해제가 돼버리니까 다시 또 코인 가격은 원상복귀했는데 환율은 오늘도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해지되지 않고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한 1410 5원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지금 한 2%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계엄령이 발효가 돼 있는 상태면 환율도 더 폭등할 거고, 또 이 주식 가격도 더 많이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 끝난 거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동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특별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리는 그래서 0% 미만 또는 0% 근처까지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시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4번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79년 다음에
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어요. 79년이 뭐예요? 79년이 바로 12.6 사태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에 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이 한번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12.6 사태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명으로 해서 이제 국가 이제 비상 계엄령이 발동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군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막 완전히 혼란 사태가 막 되고 뭐 광주 민주화 운동도 뭐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까지 뭐 이번에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10% 이상 이렇게 뭐 고도 성장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번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뭐 독재 정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회복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되었다가 그래도 또 한 번 이제 크게 우리가 무너진 것이 바로 뭐냐면 97년 외환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97년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그래서 98년도에 마이너스 5.1% 성장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V자형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1999년에는 무려 플러스 10.3%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0.8%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난해 1.4% 성장했고, 올해 최근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은 2.0%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러한 그 계엄령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 2.0% 성장도 하기 어려울 거고 내년에는 한국은행 뭐 1.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못할 거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현황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정식 취임하면 또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 전쟁을 막 벌리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직격탄을 받을 거고 또 간접적으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니면 베트남을 경유한 그런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건데 그러한 찰나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그 현재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그래서 10월 지난 달에 현재 그 경제 지표를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산업 생산도 이미 그 지난 10월도 0.3% 마이너스 성장했었고 9월도 마이너스 0.3% 성장한 이미 역성장을 하고 있었고 소매 판매도 9월에 마이너스 0.5였는데 10월도 마이너스 0.4%였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지난달에 마이너스 5.8% 성장을 했고 이렇게 계속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미 한국의 초유 상황이다 이렇게 뭐 한국경제신문에도 이렇게 뭐 기사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비상경영 선포되고 뭐 해제되고 뭐 이러한 그 전국의 혼란이 심해지지 않은 상태.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우리 그 여러 뭐 여와 야가 뭐 계속 정치적으로 뭐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혼란 상태를 계속 가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본격적인 그러한 이제 완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막 빠지면서 과연 경제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1979년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이제 시해 당하고 그러면서 1980년에 전국의 혼란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뭐 9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 상황에서 또 마이너스 성장 근처까지 갔었고, 또 2020년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했는데 이게 추세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현재 지금 2%까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추계다. 이미 말씀드렸고 2050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 성장 이런 데를 갈 거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IMF 위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에 아예 쐐기를 박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이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쓰나미가 있는데 그 쓰나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선장이 이 배를 지금 움켜쥐고 제대로 지금 컨트롤해서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서로 지금 완전히 자중 질환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장도 이제 탄핵돼서 이제 없어지는 상황 그 속에서 지금 이게 한동안 한참 이제 막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을 텐데 이게 뭐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이미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지금 이 계엄령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난번 IMF 위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일본이 1990년 잃어버린 30년 시작하던 그 당시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진 그 당시보다 또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또 별도로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침 또 이게 지금 비상계엄령까지 막 발표했다가 또 이게 다시 또 해제가 됐다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걱정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소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자유명은 정말 끝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완전 중상주의로 가고, 이게 결국은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전 세계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막 자중질환이 나니까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개개인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말 국가를 바로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각자 도생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계에서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밤새 사실 안녕하지 못한 그러한 정말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러한 비상계엄령이 윤 대통령에게서 이제 발동되었고, 그것이 이제 지난밤 이제 국회에서 이제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과반수가 넘는 190명이 전원 찬성하는 그러한 의결을 거쳐서 그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대통령은 또 즉각적으로 또 그것을 실제 그 비상계엄령을 또 이제 해제하는 또 이러한 또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 호가 이 거함이 지금 그동안 잘 왔다가 지금 엄청난 쓰나미를 맞아서 지금 막 휘청거리고 있고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곧 침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 정말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정말 최대 위기다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밤에 11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우리 발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다들 놀랐고 사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실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제 국회에 모여서 실제 이제 190명이 모여서 이 계엄은 무효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 의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 오늘 새벽에 발동한 지 6시간
6시간 만에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 만에 끝날 그러한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뭐 여러 뭐 정치 그런 어떤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또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이걸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정당의 편에 서서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특별히 이게 오늘 당장 뭐 시황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경제에 이제 발목을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 이러한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해프닝이라는 게 뭐 좋은 뜻이 아니라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발칵 뒤집혀 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본인이 하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뭐 내란죄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이걸 뭐 그 사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실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즉각 사퇴해라 뭐 빠르면 오늘 당장 탄핵안을 발의한다 뭐 이런 보도도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또 아니면 국회로 또 아니면 용산으로 몰려서 대통령의 어떤 사퇴를 요구하는 뭐 아니면 또 탄핵을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시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혼란의 그런 어떤 정국이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밤에 환율이 1,446원까지 막 치솟고 또 코인은 이제 24시간 막 계속 거래가 되니까요. 코인은 한때 뭐 반토막까지 났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령이 뭐 해지됐다. 뭐 이렇게 해제가 돼버리니까 다시 또 코인 가격은 원상복귀했는데 환율은 오늘도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해지되지 않고 오늘 상황을 보니까 뭐 지금 한 1,410 5원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지금 한 2%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계엄령이 발효가 돼 있는 상태면 막 환율도 더 폭등할 거고, 또 이 주식 가격도 더 많이 막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 끝난 거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동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특별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리는 그래서 0% 미만 또는 0% 근처까지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시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번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79년 다음에 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어요. 79년이 뭐예요? 79년이 바로 12.6 사태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에 당하고 그래서 이제 12월 12.6 사태 나면서 그 12.6 사태 나면서 이제 대통령 시해되고 그 뒤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당시 그 전두환 을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 세력이 막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이 한번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12.6 사태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명으로 해서 이제 국가 이제 비상 계엄령이 발동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군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막 완전히 혼란 사태가 막 되고 뭐 광주 민주화 운동도 뭐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까지 뭐 이번에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10% 이상 이렇게 뭐 고도 성장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번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뭐 독재 정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회복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되었다가 그래도 또 한 번 이제 크게 우리가 무너진 것이 바로 뭐냐면 97년 외환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97년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그래서 98년도에 마이너스 5.1% 성장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V자형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1999년에는 무려
플러스 10.3%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0.8%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난해 1.4% 성장했고, 올해 최근 이제 한국은행 발표한 것은 2.0%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러한 그 계엄령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 2.0% 성장도 하기 어려울 거고, 내년에는 한국은행 뭐 1.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못할 거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현황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정식 취임하면, 또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 전쟁을 막 벌리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직격탄을 받을 거고, 또 간접적으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니면 베트남을 경유한 그런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건데, 그러한 찰나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현재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그래서 10월 지난 달에 현재 그 경제 지표를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산업 생산도 이미 지난 10월도 0.3% 마이너스 성장했었고, 9월도 마이너스 0.3% 성장한, 이미 역성장을 하고 있었고, 소매 판매도 9월에 마이너스 0.3, 0.5였는데 10월도 마이너스 0.4%였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지난달에 마이너스 5.8% 성장을 했고, 이렇게 계속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미 한국의 초유 상황이다, 이렇게 뭐 한국경제신문에도 이렇게 뭐 기사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비상경영 선포되고 뭐 해제되고 뭐 이러한 전국의 혼란이 심해지지 않은 상태.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우리 여러 뭐 여와 야가 뭐 계속 정치적으로 뭐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혼란 상태를 계속 가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본격적인 그러한 이제 완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이 막 빠지면서 과연 경제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1979년 대통령,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이제 시해당하고, 그러면서 1980년에 전국의 혼란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뭐 9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 상황에서 또 마이너스 성장 근처까지 갔었고, 또 2020년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했는데, 이게 추세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현재 지금 2%까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추계다, 이미 말씀드렸고, 2050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이래저래 갈 거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IMF 위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에 아예 쐐기를 박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이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쓰나미가 있는데, 그 쓰나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선장이 이 배를 지금 움켜쥐고 제대로 지금 컨트롤해서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서로 지금 완전히 자중 질환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장도 이제 탄핵돼서 이제 없어지는 상황, 그 속에서 지금 이게 한동안 한참 이제 막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을 텐데, 이게 뭐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이미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지금 이 계엄령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난번 IMF 위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일본이 1990년 잃어버린 30년 시작하던 그 당시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진 그 당시보다 또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또 별도로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침 또 이게 지금 비상계엄령까지 막 발표했다가 또 이게 다시 또 해제가 됐다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걱정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소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자유무역은 정말 끝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완전 중상주의로 가고, 이게 결국은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전 세계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막 자중질환이 나니까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개개인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말 국가를 바로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각자 도생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서 함께 이 사회를